안녕하세요. 스포츠 춘추 황서희입니다. 지난 춘추 전국시대 라이브 1화, 2화에서 슈퍼챗 및 슈퍼스티커로 후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해피님, 슈슈님, 제이기타님, 박성숙님, 풍은아님, SYU님, 자스민킴님, 쑥쑥이님, 윤하니님, 쫄지만님, 엄선이님, 아로마더 김현주님, 별성정님, 동현곤님, 새로운길님, 주주님, 이현재님, 지윤님, 진향님, K춘식이님, 조희정님, 사라님, 무지개님, 구혜영님, 찰리장님, 김현진님, JW 리번님, 제이슬리님, 모스크바님, 선홍님, 블랙워터님, 쩡도라도라님, 성난이님, 애플케이님, 인생참님, 동백이님, 뉴클리어펀치님, 박현수님, 조한나윤님, 상선약수님, 사구뭉치 고래님, 엄마는 외계인님, S정갈자리님, 노수경님, 장산범님, 조한나윤님, 브링힘홈님, 모스크바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발전하는 스포츠 춘추 되겠습니다. 뭐야? 예, 지금 제 의원님 기다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네, 상당히 그건 많으십니다. 당연한 건데 네네. 지난번 방송 보고 내가 키르기스탄에서 방송 보고 정말 네. 광고를 그렇게 하면 광고주가 화가 나죠. 제가 그 광고주분 두 분한테 너무 죄송해서 세 분. 세 분한테 너무 죄송해서 입이 안 떨어집니다. 네. 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건이 안 팔리니까 문제인 거지. 물건이 안 팔리잖아요. 아, 여러분들 광고 보셨죠? 아니, 광고주가 일부러 정말 우리 박동희 기자님 보고서는 미리 사전에 이렇게 광고들이 들어와서 한 달 계약을 하고 들어왔는데 네. 이게 두 달째 계약하겠습니까? 네. 어디? 소녀님이 앞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키르기스탄 다녀오셨잖아요. 어쩌기로 그렇게 멀리까지 다녀오셨어요? 아, 제가 그 국회의원 되기 전에 그 이제 방학 때면 교수님들이 주로 이제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방학을 이용해서 1월, 8월이면 항상 오지 여행을 다녔어요. 그냥 다닌 건 아니고 이 실크로드를 좀 공부를 하고서 문명 교류 같은 것들 그래서 다녔는데 이제 국회의원 가면서 못 하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연결도 못 시키다가 이번에 다시 연결을 했죠. 그래서 그럼 박정희 대표님도 가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키르기스탄에 간 적이 없는데 우리가 뒤에 탄이 붙여진 스탄. 나라가 스탄이 몇 나라인지 아세요? 4국인가 5인가 총 이제 7개 일곱 국입니다. 개예요? 예, 7개 국인데 이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제외하고 그 가신 키르기스탄 그리고 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이게 탄탄 5개국이래요. 5개국. 예. 근데 키르기스탄이 그 중에서 제일 가기가 힘든 곳이라는데 직항이 없지 않습니까? 직항이 없어서 네. 카자흐스탄에서 이 트랜짓을 갈 때는 했고 올 때는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하나의 그 이제 주제가 하나 있었어요. 또 미팅이 있어서 이제 하루 전에 나왔는데 그 하루 전에 나올 때 너무 끔찍했던 게 공항에서 제 시간보다 4시간을 늦게 출발했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키르기스탄이에요? 아, 이건 키르기스탄인데 여러분들 저는 그 크리스마스 카드에 보면 반짝반짝하는 이런 카드의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게
그림인 줄 알았어. 아하. 근데 가서 보니까 실제로 저런 풍경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이것도 시내에서 멀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그게 그 눈이 펑펑 많이 쏟아지고 나서 온도가 급강하면 저렇게 되더라고요. 아하. 온 나무가 다 그냥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는, 여러분들 사진 찍으시는 분이나 혹시나 그 겨울 좋아하시거나, 예, 아마 스키장도 좀 있다 그러는데 눈이 아주 많이 오고 빙질이 굉장히 좋다 그러는데 키르기스탄 한번 가보세요. 그 트랜짓을 55분이야.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냥 카자흐스탄에서 55분 한 번만 더 타면 되는데, 그리고 시간이 카자흐스탄까지 여기서 6시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그 비행기가 제 시간에 잘 뜨지 않는다는 난 처음 봤어. 그래서 그때 한 4시간 정도를 늦게 뜬 것 같고 다들 앉아서 기다려요. 그 뭐 안 나와. 그 이유도 없어. 그런데 이제 더 기가 막힌 거는 우리가 카자흐스탄에서 마지막 하루를 보내고 새벽 1시에 비행기가 떠요. 그 나는 7박 9일이라는 일정이 7박 8일이면 8일이지 왜 7박 9일인가 했는데 그게 바로 밤 1시에 뜨니까 잠을 안 자고 하루가 또 바뀌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7박 9일이 아니라 8박 9일이 됐어요. 1시에 떠난다는 비행기가 7시나 돼서 떠났거든. 지금 비슷하신 분이 저 우리 변희재 씨, 변희재 씨 방송 끝나고 지금 오고 있는데요. 예, 지금 그 원래 8시 한 3분 4분에 오시는 건데 뭐 키르기스탄처럼 많이 오시니까 많은 분들이 언제 오냐.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몇 번.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우 자기 얘기하니까 막 오네. 예, 아이고, 잘 하고 있어요. 야, 뭐 그런 색깔 옷을 저렇게 입으시는구나. 앉은 옷을 한번 바꿔 입고 왔어요. 위에 옷을요? 그래서 옷이 작아 보이는구나. 아니 약속을 굉장히 잘 지키시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키가 너무 크다, 높다. 아니 그게 아니고 안 소장이 원래 방송을 네. 너무 길게 끌거든. 네. 7시 끝나니까 7시 20분에 끝내버렸어. 그거 안 된다고 딱 잘라버려요. 그 실방류에 위해. 아니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잠깐만 이게 당연하죠. 우리 이게 일산 약속 이거 알거든. 그쪽엔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이쪽엔 없어가지고 아는데 이제 됐어. 근데 이게 옷을 바꿔 입고 온 겁니까? 아니 저 추울까봐. 네, 급하게 날라오다 보다가. 그래서 우리는 키르기스탄의 영상 하나 보고요. 아, 딱 시간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예, 잘 됐네. 네, 안녕하세요. 예, 2주 만에 예, 뵙네요. 예, 네. 예. 근데 갈수록 멋있으시는 것 같아요. 병구님 들어오실 때 지금 책 들고 들어오셨는데 어. 나는 그의 겨울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책 네. 발간하셨잖아요. 소개도 좀 부탁드려요. 예, 이거 하나씩 네. 네, 지금. 자,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지금 이 검찰 공화국에 툭하면 압수수색하고 그냥 구속 영장 나오고 하는데 윤석열과 한동훈 이름을 받고 저희 지금 제목에다가 최순실 태블릿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날조했다. 이거 웬만한 이거 확신 없으면 이거 어떻게 이런 책을 내요? 자기 얘기구나. 저는 지금 제가 보석 상태예요. 검찰이 보석을 취소시키면 저 바로 소유고 취소 가야 되거든요. 이거 100% 확신 없이 책을 낼 수가 없어요. 이건 절대 이렇게. 그리고 제가 책을 내는 과정에서 벌써 한동훈한테 공문을 2번을 쐈어요. 네. 하나는 여기 책에 나오지만은 태블릿을 이제 불법적으로 키고 조작한 인물의 사진이 찍혀가지고 그거 특검 사팀에서 누구냐 제가 알려달라는 공문을 쐈고, 어제는 제가 아예 한동훈 장관하고 다 같이 장시호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낸 게 당신들 현대고등학교 동문이니까 그럼 장시호 태블릿을 조작한 주범은 한동훈 당신 아니냐, 자백을 하든지 고소하든지 제가 공문을 또 접수했는데 법무부 장관한테 공문 보내면은 자동 접수하고 접수증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백하라는 공문은 접수를 안 시키고 있어요. 이거 처음입니다. 제가 법무부에 공문 보내었지만은 예, 접수 안 시켜주고 있어요. 딴 건 접수 시켰는데 그래서 접수 안 시켜줘가지고 제가 어제는 한동훈 장관하고 한동훈 부인에게 이 책을 보냈어요. 선물로 보냈어요. 예, 장관한테는 이제 자백하라고 보냈고 부인에게는 남편 자수시키라고 저 써가지고 제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이런 꼴 당하고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나불대고 고소남발하는데 지금 저한테는 1년째 입도 못 열어. 그래서 이 내용은 거의 확실하다. 당근장을 못하니까. 이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변희재 대표님 말씀하실 때 끊는다고 야단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쭉 그 저번째 책부터 따라왔기 때문에 좀 아는데 우리 박도영 기자 완전히 한대입니다. 이거 전혀 모르거든요. 그 두 책을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여기 보시는 분들이 또
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 이 얘기를 1권, 2권에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제가 네 번째 내는 태블릿 책인데 이제 제가 이제 거의 6년째 싸우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 증거들이 축적되고 가지고 결국 네 번째 냈는데 세 번째하고 다른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태블릿 PC는 JTBC가 꺼내던 태블릿 PC를 그렇죠. 알고 있는데 네. 제가 그 당시 2006년도 때부터 자꾸 제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좀 코너에 몰렸어요 JTBC가. 그래서 2017년 1월 11일 특검 제4팀 그게 팀장이 윤석열이었고 그 당시에 바이스가 한동훈이었는데 거기서 장시호가 꺼내온 제2의 최순실 PC를 꺼내 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막 너무 이상하게 얽혀가지고 결국 한 지난해에 이 최서원 쪽이 소송을 해서 그 태블릿 PC에 있는 내부 파일을 받아낸 겁니다. 그걸 받아내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사이버 포렌식 학회라고 있어서 이런 파일 조작을 분석하는 학회예요. 거기랑 이제 이 같이 공동으로 분석을 해서 야 이거는 최서원 게 아니라는 무수한 증거들을 삭제시켜 버리고 최서원 게 아니라는 증거들을 날조해 가지고 다 최서원 걸로 뒤집어 씌워 놓은 그게 딱 컴퓨터 분석으로 걸려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세 번의 책은 의혹 제기였는데 이번엔 아예 제가 제목에다가 윤석열 한동훈 날조했다고 박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부를 파일을 검증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입을 못 여는 게 그런 문제들인 겁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설명드리면요, 이 태블릿 PC 안에 40대 홍모 여인 관련이 쓴 카드 문자, 그 홍모 여인의 아이의 위치 정보들이 막 있었거든요, 문자에. 그걸 싹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삭제시켜버린 거예요. 없앴던 걸 어떻게 알았어요? 복원이 됐죠, 그게. 아.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안티포렌식이라고 해서 컴퓨터를 이 기록이 남기지 않고 지우는 프로그램을 썼는데 이건 검찰이 쓰면 안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검찰 포렌식은 과학적으로 딱 한 다음에 이 꺼서 밀봉해야 되는데 밀봉을 하지 않고 계속 켰다 껐다 하면서 아까 말한 기록을 안 남기고 증거를 삭제하는 그 프로그램을 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복원한 게 한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재판에 현출됐을 때 이 파일에는 전화번호도 하나도 없고 사진도 하나도 없고 문자도 하나도 없는 완전 증거를 인멸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만 복원된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 자체가. 맨 처음에 저희들이 TV를 봤을 때 그 JTBC가 구했던 게 최소원의 태블릿 PC 아니었습니까? 그게 JTBC가 꺼내드린 거예요. 네네. 이건 두 번째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것도 문제가 첫 번째 것도 지금 여기가 두 개가 다 나와 있는데 네. 첫 번째 것도 다 조작 다 잡아냈는데 그건 단지 이제 우리가 파일을 입수 못했기 때문에 컴퓨터 분석을 못했을 뿐이고 이거는 분석을 했기 때문에 좀 쉽고 조작 내용이. 여기 셀카 사진 하나 있죠. 최소원 자기가 찍은 거. 그게 첫 번째 JTBC. JTBC. JTBC의 셀카 사진이 그거 최소원 하나로다가 게 그게 들어있는데 최소원 거라고. 그거밖에 했던 거지. 없었어요. 예. 그 증거가. 근데 그 JTBC에서도 여자 아이 셀카가 16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찍혀 있는 이것들이 막 흐리고 각도가 엉망이에요. 최소한 거부터 해서 그 여자아이도. 그래서 카메라 전문가가 분석할 때 야 이거는 5살짜리 여자애가 막 갖다 찍은 거다 그냥. 근데 그 JTBC는 여자아이 16장 사진을 다 안 보여줬죠. 아니 숨겼죠. 제가 JTBC 태블릿 나왔을 때 들었던 얘기가 거기에 야구를 본 기록이 검색한 기록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웹 검색을 쫙 뒤져보니까 야구하고 격투하고 일본 애니메이션하고 걸그룹이 집중적으로 그럼 되는데 보통 그 남성들이 많이 검색하는 저희는 이미 이제 40대였던 김한수라는 청와대 국장 거라고 아하. 우리는 확정됐는데 네. 그 친구가 썼단 말이 되고 최선이 썼다 그러면은 이 승마장하고 독일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근데 한 그렇지. 건도 없어요. 승마장하고 독일이. 그 손자 웹 아들 기록에서. 있어야 되는데. 손자 사진도 그렇죠. 없고 웹 검색에서 최서원이 쓸만한 내용들이 없어요. 뭐 부동산이나 승마나 아니면 독일에 나와야 되는 게 없고 거의 야구, 격투, 일본 애니메이션 걸그룹이었단 말이에요. 1번. 일본 JTBC가. JTBC께. 그럼 그 김한수라는 사람은 자기 태블릿 PC라는 걸 인정을 했습니까? 김한수는 요금을 납부한 사실만 인정하고 자기는 안 썼다고 주장을 했는데 김한수가 쓴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김한수가 요금을 납부한 사실 자체를 은폐했습니다. 검찰은. 그걸 숨긴 걸 우리가 발견했는데 납부하자마자 납부해서 태블릿 PC를 키자마자 그냥 그 쓴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김한수가 돈 내고 다시 쓴 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3년째 답변이 없죠. 근데 사실 네. 저 지금 같은 강신업 TV가 뭐죠? 네, 강신업 TV에서
만 원을 제 슈퍼챗을 주셨는데 지켜보고 있습니다라고 아니 이거 했는데 지켜보는 거 좋은데 당신없이 이거 당신 그거 지금 계속 그 박영수하고 지금 그 탕거섭 잡아달라고 해서 내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이거 한동훈이랑 윤석열이 조작한 거야 임마. 너 실시간 대화가 오고 가는데요. 너 김건희하고 이거 너무 똑바로 재밌다. 봐 이거 윤석열 한동훈하고 끝났어 임마. 너 김건희하고 상의해 이거. 아 너무 재밌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도 우리 검찰이 그런 증거까지 다 이 태블릿 PC를 조작하겠는가 우리 검찰이 이런 아무리 그래도 이런 생각 좀 있거든요. 제가 그 서문에도 적었는데요. 네네. 그 2016년 10월 24일에 JTBC 보도가 나와서 바로 다음 날부터 태극기 진영에서는 이거 조작이라 그랬을 때 저는 아예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라. 이거는 중앙일보 미디어 그룹 정도가 이 개인 IT 기기를 조작하면은 검찰에서 걸린다. 그래서 제가 계속 아니라고 그러니까 한 달을 끄는데 이제 제가 자유총정면 특보했었고 그때 총재인 김경재 씨가 너무 많은 전락이 오니까 그러면 네가 조사해서 조작이 아니라는 거 발표해라. 보수가 가짜뉴스 휘둘린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뒤져보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김한수 거야. 그냥 JTBC 보도한 것만 봐도 김한수 거의 확률이 너무 높은데 그냥 제끼고 최소한 거라고 다 사진 2장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JTBC 말이 맞다는 걸 입증하려고 이제 조사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구속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명예훼손과 의도라는 게 문제인데 처음부터 나는 조작이 아니라는 걸 입증을 하려고 그랬었다 그러면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김경재 총재가 이제 제가 얘기를 하게 되니까 김경재 총재한테 자꾸 책임을 미룬다 이게 구속 사유로 들어갔더라고. 그러니까 김경재 총재가 조사를 시켰거든요, 저보고. 그것도 조작을 잡으라는 게 아니라 조작이 아니라는 걸 밝혀라고. 근데 그게 구속 사유로 그 악용이 됐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요. 3, 4부는 박근혜 세력이 왜 태블릿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가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태블릿으로 구속이 됐는데 그렇다면 누구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 태블릿의 진실을 좀 밝히려고 들 텐데 왜 진상규명을 방해한 걸까요? 내가 이번에 2월 5일 날 박근혜 사저 가서 제가 기자회견하면서 내가 물어보려고 그러거든요. 왜 그렇게 했는지를. 근데 분명한 거는 유영하 변호사가 끊임없이 방해 음해 공작을 했다.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 유영하 그것도 변호사가. 확신을 하세요? 계속 그 얘기를 하실 것인데. 아니 유영하가 계속해서 이건 김한수 실사용자 조작에 우리가 입증을 했습니다. 이건 계약서 위조까지. 근데 계속 그거 아니다 최선이 쓴 거 맞다 해서 제가 유영하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김한수하고 술 먹고 풀자는 거야 이 문제를. 그래서 아니 이거는 범죄 증거 문제를 어떻게 술 먹고 푸냐. 못한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유영하 씨가 돌아다니면서 계속 변희재가 이거 다 거짓말하고 있다. 김한수인 거 아니다. 그래서 제가 박근혜 씨한테 보냈어요. 이 문제를. 그때 감옥에 있을 때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2020년 한 4월 5월 6월에 3차례 보냈습니다. 이거 왜 유영하가 자꾸 방해하냐. 근데 답변은 없고 유영하랑 계속 같이 다니고 유영하가 가세현과 함께 같이 방해했는데 가세현에서 책을 내고 그래서 이건 박근혜 씨는 이거 태블릿 조작에 대해서 완전히 은폐하는 세력이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2월 5일 날 우리가 좌우 합동 집회라 그러죠. 유서울 퇴진 집회를 대구에 4시에 근데 오후 2시에 제가 따로 가서 박근혜 사저에 가서 그동안에 유영하가 방해한 것들 그리고 내가 입증한 것들에서 왜 이렇게 방해했고 이 조작에 침묵하는지 답변하라고 제가 기자회견을 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유영하 변호사는 어떤 정도로 밀착된 관계인가요? 2가지 설이 있는데 완전히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유영하한테 끌려다닌다는 설이 있고 하나는 뭐 손발로 유영을 먹기는 좋으니까 그냥 대충 넘어간다는 2가지 설이 있는데 저는 그 양자 다 가능성을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생 박지만 씨 쪽에 그 변호사 동생 댁이 있잖아요. 근데 그쪽하고는 관계가 없나 전혀? 박지만 씨는 그 유영하를 날려야 된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박지만 진짜? 씨와 그 친인척들이. 그 이것까지 알아 이 내용도. 유영하 태블릿 PC 왜 방해하고 다니냐. 근데 최근에 어쨌든 뭐 친인척들은 박 대통령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친인척들 앞에서 이 태블릿 조작 문제 내가 잘 보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누구는 목숨 걸고 파헤치고 있는데 그럼 본인은 변희재가 이기면은 이 숟가락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그러면은 이 사건은 박근혜 사건이에요. 박근혜 재판에서 태블릿에서의 추출된 문서가 증거로 올라가서 처벌받았습니다. 본인 일을 내가 해주고 있는데
지켜보고 있다. 아, 저는 말이 안 되죠. 근데 지금 그 제 주변에 이제 손혜원 TV 쪽 사람과 지금 변희재 TV 쪽 사람들이 이렇게 갈려지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쪽 분들은 한 70% 정도는 제가 변희재 대표님하고 같이 이 방송하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저쪽에서는 이용당할지도 모른다.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이쪽에서 하시는 얘기 중에 저한테 계속 가장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게 그 박근혜에 대해서는 이 변희재 대표가 온전하게 믿고 있느냐, 그 사람은 정말 아무 죄도 없이 탄핵을 당했느냐, 이 질문을 꼭 해달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 쪽은 제 일을 방해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좋게 볼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4년 이상 계속 방해해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아니 그 전 얘기란 말이지.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이상하다. 이거 어차피 유영아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박 대통령 어쨌든 정치 리더면요, 채널을 한 3-4개 열어놔야 돼요. 유영아 말고 3-4개 열어놔야지 유영아가 장난치면 제가 보고할 거 아닙니까? 아유, 우리가 지금 대통령 앞에서 그딴 소리를 못하지. 그치? 아니 근데 이거는 유영아 하나 말고는 채널이 없어.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 임기 시절에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최순실 그때 당시에 지금 최서원 씨한테 그야말로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볼 정도로 그 사람의 얘기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모든 게 진행되지 않았나. 특히나 제가 이제 그때 의원 시절이라 이제 제가 국조위원회 했었잖아요. 네. 그 보면은 제가 되게 놀라운 게 우리나라 적어도 삼성이나 3대 재벌중 되는 사람은 그 대통령하고 투샷을 잘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이라는 데가 어떻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툭 하면은 이재용 회장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있는 삼성에 박근혜 대통령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대통령과 재벌 총수가 저렇게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 텐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고 실제로 다른 정권에서도 그 대통령이 가는 자리 옆자리에 누가 세울까를 십상시들이 정합니다. 지금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못 하겠고 하여튼 그 대통령 옆에 누가 세울지를 가장 힘이 센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는지도.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진짜 삼성에 무슨 행사 때 맨날 툭 하면 가고 둘이서 이렇게 만나는 걸 보면서 이거는 최서원 씨가 그야말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를 한 것이다. 지금 김건희 여사 뒤에 예를 들면 뭐 건진법사나 뭐 이런 사람들 무슨 이런 뭐 무속인들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믿지 못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었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일은 제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유영아 문제를 제가 보니까 만약에 지금 박 대통령이 제도권 권력자면요, 이게 국정농단에 유영아하고 다니는 게 지금 완전히 다 막아버리고 좌지우지하고. 그 똑같아 이게. 그럼 이게 과거엔 안 그랬겠냐? 그렇지. 내가 이제 그때도 그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서원 씨한테 좌지우지 당했던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유영아 같은 사람을 온전하게 자기가 믿는다면 이 사람을 너무나 믿기 때문에 이 자기 편을 들어주면서 자기가 어느 일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책을 내고 이렇게 많이 언론에 나와서 정말 떠들고 있는 사람을 왜 얘기를 그러면 듣지 않는다는 거죠. 받아봐야죠. 저한테 브리핑을 받아봐야죠. 제가 몇 차례 걸쳐서 그럼 유영하고 대지시켜달라. 그 정호성도 뭐 마찬가지인데 다 대지시켜달라 하면 이거는 자기 일이기도 하지만 국가적인 일이에요. 검사들이 조작했다 클라 문제를 방치했단 말이에요. 유영아 말만 듣고. 여기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 할 그렇다면 말이 유영아 없어요. 씨가 반대했다면 왜 이렇게 막으려고 할까요? 저는 그 김한수라는 자가 기본적으로 이 태블릿 조작에 참여한 이유가 JTBC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 홍정도의 친구예요. 그리고 김한수는 이 차은택 회사를 갖고 해먹다가 걸렸어요. 근데 유일하게 김한수만 그 처벌 안 받았습니다. 배임죄 횡령 다 걸렸거든요, 그게. 근데 김한수를 봐주면서 김한수를 이제 JTBC나 이제 검찰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태블릿 조작을 했다고 보는데 그게 김한수는 계속 관리 대상입니다. 이 검찰하고 JTBC에서는. 근데 희한하게 그 김한수와 유영아가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었어요. 이건 박 대통령 구속되고 재판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변호사 쪽에서는 이제 이 조작을 잡아내니까 김한수를 증인 신청을 했는데 아니 그 김한수가 대표 변호사인 유영아랑 사무실 같이 있다는 거 알고 나 기겁을 해가지고 실제로 도태우 변호사라는 사람이 저희한테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제 김한수 증인 신문을 준비했는데 유영아가 다 방해해가지고 못 해버렸어. 이거는 설득력 있다.
그래서 저는 뭐냐 유영하와 이 JTBC와 연결돼 있는 김한수와 같이 있어가지고 적당히 이제 이 진실이 안 들어가게 이제 관리하는 그러고도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 본인 얘기했잖아. 그 유영아 변호사가 김한수랑 술을 먹고 풀자라고 얘기했다고. 아 그게 말이 되는 그러니까. 그게. 아 이거 갈수록 지금 살얼음판을 걷는 게 아니라 제가 지뢰밭을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지금 턴라이트에 저랑 이제 변절하지 아주 얼마 안 된 보수 친구가 있는데 강민구 대표가 턴라이트 TV가 옛날에 제 예. 동생 있을 때 맨날 제 욕했던 사람이에요. 아, 가서 전화하세요. 가서. 유영아가 대구시장 나갔을 때 유영아 사무실을 쳐들어갔어요. 너 왜 김한수를 보호하냐 그때 유영아가 도망을 갔어. 경찰에 신고하고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당당하게 만약에 이게 우리가 얘기가 틀리면은 틀렸다고 얘기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도망을 다녀. 지금하고 똑같네 한동훈하고. 네,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턴라이트는 오늘 이제 박근혜 사저에 가서 이제 박근혜 이제 입을 열어라. 더 이상 그래서 먼저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그러고 근데 있어요. 그때 우리 첫 방송 때 그 얘기 하셨잖아요. 검찰이 뭐 계약서도 뭐 위조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잠깐 이 변 대표님이 쓴 책을 보니까 SK가 통신 신규 계약서를 조작 이건 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네. 1PC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1PC는 우리가 이 JTBC PC 요? JTBC 현문을 네. 확보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 조작 잡는데 네. 핵심은 김한수가 요금을 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검찰은 숨겼어. 김한수네 회사에서 자동으로 빠져난 것처럼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김한수가 개인이 내고 있는데 이거 엄청난 증거 조작 이거 자체로. 근데 김한수가 이 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계약서를 위조할 수밖에 없는 게 계약서에다가 김한수네 회사인 마레이 컴퍼니에서 자동이체된 걸로 써놨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자동이체된 게 하나도 없고 김한수가 냈어.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왜 자동이체로 돼 있는데 왜 이게 안 빠져나갔냐?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 원본을 다 받아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사인이 틀리고 뭐 엉망진창인 거고 결국 우리가 필적 감정을 통해서 계약서가 위조됐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그것도 전문기관을 통해서 당연히 하신 거죠. 필적 감정 통해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소송을 했어 SK한테. SK가 협조 안 하면 이게 절대 안 되거든요 계약서가. SKT가 근데 또 추가 계약서 제출도 이게 또 위조가 또 걸렸어요. 이게 책 내용이 다 나와요. SKT가 2번을 위조하다 걸렸는데 제가 첫 번째 위조를 잡았을 때 제가 SKT 본사에 가서 제가 기자회견하고 최태원 회장을 거론해서 당신 이거 밑에 애들이 한 거 빨리 잡아내라. 그 기자회견 했는데 최태원 회장은 그 기자회견 직후 SKT 회장으로 취임합니다. 그래서 그때 재계에서 이상하다. 이거 그룹 회장이 왜 계열사 회장으로 들어오냐 했는데 최태원 회장이 SKT 회장으로 온 다음에 3개월 뒤에 또 위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SKT 출신들한테 물어봤을 때 야 이 정도면 이건 최태원이 직접 위조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공문을 또 3번 쐈어요 최태원 회장한테. 이거 당신 위조한 거 아니냐. 아 겁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대기업이랑 무진장 많이 싸워봤는데 대기업하고 싸울 때요 약간 이제 제가 좀 틀리잖아요. 그럼 대기업 전무가 가지고 술 사주면서 아 틀렸지만 우리 잘 지냅시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탄핵 사건에 SKT가 계약서 위조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지금 3년 동안 SKT에서 전화 한 통도 안 와요. 한 통도 안 와요. 소송도 안 하고. 소송도 안 하고 뭐 우리가 소송하면 도망 다니고 재판이 멈췄어. 난 어떻게 했는지 뭐 재판 안 하겠대요. 재판했는데. 책을 얘기하면서 우리 25분이 지나갔는데 이 표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봐. 사실 이 표지가 우리가 참 이게 별로 어쨌든 무조건 유선을 한덩어리 박는다. 그리고 이자들은 태극기와 촛불을 둘 다 배신했다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아이디어 나올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냥 제목도 나는 그의 겨울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하고 막 여기다 제목 다 박은 거야. 그냥 얘들 조작했다 막 해가지고. 근데 디자인이 최초랑 좀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이제 그냥 좀 디자인을 맡겼는데 이제 손혜원 의원님이 이렇게 좀 손을 좀 봐가지고 조금. 글씨를 좀 키우고 이 위치를 조정해가지고 근데 나오고 보니까 한결 잘 나왔네요. 우리 변 대표께서 이게 되게 소심해. 이게 지금 이게 글씨가 굉장히 작아가지고 이 사람 얼굴 이게 덩어리들이 너무 이렇게 큰 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확 키워가지고 제가 원했던 거는 이 글씨가 윤석열 얼굴로 확 넘어가고 한동훈 눈으로 확 지나가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피했어 다 이렇게 이거 누가 이렇게 착하게 이렇게 했나 몰라. 그래서 보니까 이게 출판사가 미디어워치를 직접 갖고 계시군요. 직접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안에도 편집이 조금 그래. 다음에는 시간 좀 갖고 안에 편집도 조금 제가 이게 약간 좀 봐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 이 들어가는 작은 제목들은 이렇게 두꺼운 글씨라면 보기가 불편해요. 이거는 여기는 이 정도 글씨가 괜찮은데 여기는 벌써 이게 바탕 이렇게 이 두꺼워서 너무 둔해 뭐 이럴 땐 조금 가늘게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좀 그렇고 그리고 이제 볼 때 목차가 조금 더 세게 나와주는 게 좋아요. 책은 항상 목차부터 보거든요. 목차가, 예, 그래서 목차가 조금 더 잘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책이 여기 위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잖아. 이만큼 디자인이 이제 그리드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목차 부분이 이렇게 더 떨어져 있다고 이렇게 툭 떨어져 이렇게 이 라인이 요 라인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목차가 좀 더 커지거든요. 근데 출판 디자인도 해보셨어요? 아, 우리는 출판 디자인에서 그 기본이죠. 나는 우리 그 얘기가 나 내부에서 손현 씨가 잘하는 맡겨볼까 해서 그분 출판을 안 할걸. 출판으로 돈은 안 벌어요, 제가. 하고 왜냐면 이런 것들 만드는 출판은 아니야. 출판은 사실은 옛날에 제가 이쪽 바닥에서 이제 일하기 전에 우리 전 세대에서는 전부 출판이 메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전 국민이 다 출판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 편집이라는 게 디자인이 이제 특별한 기술이라는 것보다 이제는 기계가 다 해주니까 이게 전부 다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옛날 출판하는 사람들은 다 어려워졌고 출판 갖고는 돈이 안 돼요. 저는 출판으로 돈을 벌어본 적은 없는데 이 출판 디자인이라는 것은 에디토리얼 디자인에서 디자인의 기본이에요. 시각 디자인과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기본이 폰트예요. 폰트고 이제 글자체고 간격이고 뭐 이런 것들을 어려서 1학년, 2학년 때 계속 공부해요, 이거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출판 쪽 네, 디자인을 책 하고 있고. 디자인 얘기는 나중에 두 분이 따라하시고요. 우리 저 광고해야 돼. 거. 이게 지난번에 광고하기 전에 제가 저 슈퍼책 저한테 그 도움 주신 분을 잠깐 읽고 하겠습니다. 아까 했잖아. 또 지금- 계속 이어져서 그러니까. 네. 루틴님이 2만 원 아, 가격은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 라미 네지님이랑 뉴클리어 펀치님, 네. 모스크바님.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잊지 않고 이 스포츠를 써주고 계신데 이왕이면 이어지면서 끝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우리 스포츠 춘추의 박동희 기자께서 첫 방송을 하고 2배 구독자가 늘었는데 네. 자기가 두 번째 방송을 잘못해서 구독자가 더 이상 그런 속도로 들어가고 있지 않다고 아주 처음에 푸념을 하면서 5배가 늘었습니다. 근데 그 5배가 언제나 5배가 느는 건 아니잖아. 그럼요. 네네. 네. 지금도 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2만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구독 안 누르신 분 있으면 눌러주시고 구독은 좀 가차없이 한마디 하셔야 돼. 예, 구독, 좋아요. 아 너무 웃겨. 지금 잠깐 그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나는 그의 겨울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책이 교보문고 정치사회 주간 베스트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위를 네. 탁현민이 저보다 하루 먼저 책을 내가지고 그 탁현민이 지금 교보에 오늘부터 깔렸고 내일부터 깔리니까 네. 탁현민이 하루 앞서서 계속 2위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 탁현민 책은 좋은 책이지만 그거 100만 부 팔아봐야 그 윤석열 끌어내는데 아무 도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탁현민 책 한 권 살 때 이거 2권씩 사줘가지고 이게 올라가요 이게. 저 10권 샀는데 이거 한 권 또 받았어요. 저희 이제 광고도 해봐야죠. 아, 네네네. 돌아왔습니다. 아, 지난번에 광고를 잘못해가지고 하나도 안 팔렸다고 우리 비누 하시는 사장님도 난리, 아로마더도 난리, 김도 제가 있을 때는 3천만 원이 팔렸대요. 네. 네. 근데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도 안 팔렸대. 네. 이거는 조금 가장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 영상 아니라 저기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예. 여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 비누는 그 밤나무 이 껍질에서 추출한 성분을 갖고 만든 율피 비누라고 요즘 난립니다. 율피 비누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이제 밤나무 숲을 원래 아버님 때부터 갖고 있고 그래서 그냥 별로 자랑을 안 했는데 밤나무 이 율피 비누의 장점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1.5%가 되는 에센셜 천연 오일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이 합리적 가격에 내실 있는 퀄리티의 비누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재료들 다 빼고 좋은 품질의 오일과 첨가물들로만 만들어서 자신 있게 만든 비누라는 느낌이 확 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지에 싸서 방에 놨을 뿐인데 온 방이 향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시고요. 아주 이 제품이 너무 똘똘한 이 비누라 많이 판매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보라돼지님이 해주셨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향기도 좋은데다가 세정력도 뛰어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믿고 쓸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스카이 31님은 세상에 이런 비누가 있는가 아주 깜짝 놀랐다는 말씀. 그리고 아주 두 번의 반복을 하시면서 만족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도 좋고 씻은 뒤에도 촉촉함이 유지돼서 클렌징도 비누도 하나로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 또 거품의 밀도가 높고 그 화장한 얼굴에 따로 클렌징하지 않고도 세안이 깨끗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 키7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가격이나 여러 가지로 참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의 비누들을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 밤나무 숲에서 만든 그 플레임 밤나무 비누 여러분들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그 스포츠 춘추에서 네. 보시고 여러분들 구입하신다 주문하신다 하면 또 그 다른 선물도 또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하나 주시지 않을까. 여기 또 이 편백 스프레이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보시고 이제 첫 번째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 좀 이야기할 부분이 나경원 전 의원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해임을 당했잖아요. 처음엔 대통령실에서 사의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고 했었는데 나 전 의원이 당대표 출마 뜻을 보이자마자 바로 해임을 했어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 그거 중요한 팩트가 중간에 껴있는데 나경원이 그 저출산 고령화 위원장만 사표를 냈어요. 기후특사는 사표 안 냈는데 그걸 수리를 안 하다가 나경원 의원이 그 다음날 군인사를 갑니다. 그 천태종의 본관이라는 군인사를 가는데 김건희가 같던데. 나경원 의원은 원래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하는 사람이 조계종 절이야 이제 뭐 주로 제덕권에 오니까 가는데 이제 천태종만 와도 어떻게 보면 불교의 비주류고 조계종이 볼 때는 그건 무당이랑 똑같이 보는 거거든요. 거기를 갈 리가 없는데 거기 갔는데 그게 윤석열과 김건희가 같이 갔기도 했었고 김건희가 따로도 갔었던 한마디로 대외적으로 알려진 김건희 영토예요. 여기를 간 게 오후 3시에 공개가 됩니다. 언론에. 아, 그리고 나서 그랬구나. 오후 3시에 공개되자마자 2시간 뒤에 대통령실에서 진짜? 기후 대사까지 날려버리는 회의 대로 했구나. 중벌을 내려 중벌을. 네, 중벌을 내린 거. 아, 그 이후에 날라간 거구나. 2시간 만에. 날리면이 그 다음이구나. 네. 절에 가면 날라간다. 아, 근데 다시 보면은 김건희가 서문시장을 갔잖아요. 그 서문시장은 원래 박근혜 영토였는데 다시 이게 나경원 영토로 바뀐 게 이제 시장파라 선거는 나경원이 있다 보니까 원래는 박근혜가 돌아다니는데 대통령 되면 선거운동 못하니까 그걸 하는 거를 대타로 뛰어든 게 나경원이에요. 시장을 돌아주는데 지금 어쨌든 김기현으로 지금 낙인 찍은 것 같잖아요. 이제 뭐 낙인이 아니라 이제 뭐 정한 것 같은데 이 수도권 선거 준비자들이 야 그래도 나경원이 오면은 알아는 보는데 김기현이 시장 들어오면 누군지 알고 선거에 지장했단 말이 나오니까 김건희가 이제 서문시장 돌면서 야 시장바닥 내가 돌아주면 될 거 아니냐 던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나경원은 이제 자기 영토 침입이지. 그러니까 김건희 영토를 쳐들어간 거야 군인사로. 들어가자마자 그냥 중벌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사도 많이 나오고 우리 변 대표님도 여러 방송에서 얘기들을 이제 하시는데 이 다음에 나경원의 스탠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어제였냐 오늘이었나 윤석열의 뜻은 전혀 그렇지 않을 거다. 한마디로 성렬이 오빠는 내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나경원이. 지금도. 그 말을 했단 말이야 어제. 그 대통령실장이라는 사람 아마 국민들은 잘 누군지도 모를 거야. 대통령실장이라는 사람 김대기라는 사람이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나경원 네 죄를 네가 모르냐 해가지고 대통령도 그 뜻이다. 대통령실장이 대통령 뜻이고 네 죄를 네가 잘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안상훈이라는 그 수석도 누군지 모르는 사람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나경원의 그 헝가리식의 그 대출 방법 그 저출산 대책을 수석이 나와서 까더니 이번 또 대통령실장이 나와가지고 그 대통령실장이 나와서 나경원을 깐다는 얘기는 이거는 윤석열이 직접 지시 안 하면 안 되는 건데 과연 윤석열이 실장지에서 나경원을 밟아 이랬을까? 근데 대통령실의 모든 사진들은 전부 김건희 지시가 있어 보이는 사진이잖아요. 이번에 이제 UAE 가가지고 전부 다 그랬어요, 완전히 이제 지금까지. 이 김건희가 국군 통수권자고 통치자라는 게 다 드러나 버렸는데 그러면 어쨌든 그 김대기 실장이 나와서 당권 주자를 깐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 대통령실장이 나와서 그러니까. 당권 문제를 가지고 까는 사례가 있을 수가 없어 그거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나경원은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나경원을 밟으러 실장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거는 윤석열이 아니면 김건희가 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건희가 시켰다고 우리는 그리고 보는데 나경원은 제가 좀 많이 일을 같이 했던 사람들에서 잘 아는데 이거 권력한테 덤빌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니지, 체질적으로. 절대로 아니지. 근데 지금 막 가는 이유는 이건 윤석열 뜻이 아니라는 확신 갖고 있는 거야 지금. 그냥 김건희 너 나랑 붙어보자 이렇게 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어떤 판단인 것 같아요? 잘하는 판단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나경원이 이거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김건희가 진짜 왕이고 그 윤석열은 왕의 남편일 뿐이라는 거를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 나경원은. 그래서 막 덤비면은 큰일 나겠죠. 이러다가 큰일 나는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나경원이 어차피 두 군데 다 날라갔으니까 지금 이 후보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안 나오면 이제 그냥 밟히는 거기 때문에 끝나기 때문에 죽더라도 나와야 되는 거죠. 나올까요? 안 나오면 뭐 그냥 끝나는 정치면 끝나는 거고 나와서 뭐라도 좀 하면은 그래도 뭐 좀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게 나오면은 또 룰을 바꿀 거예요 지금. 룰을 바꾸는 게 너무 당연한데 저는 룰을 하도 많이 제가 바꿔야 지금 이렇게 나경원도 이제 같이 방송도 제가 해보고 이렇게 본 결과 느끼는 거는 이 사람이 아까 말씀대로 그 이제 민주당에도 그런 스타일의 그 의원이 있어요. 여성 의원이 힘 있는 사람한테 붙고 가서 복종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힘 없어지면 다 떨어져 달가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경원이 지금 상황은 그 상황이 아니거든요. 붙으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 그리고 여긴가 이 나무가 아닌가 벼야 가서 절을 했는데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나경원이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사직생이야 지금은. 지금 자기가 죽으면은 나중에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싸워야 되거든. 만약에 나경원이 극렬하게 우리 변 대표까지는 아니어도 나한테 이럴 수가 없다. 니네들이 법적으로 이게 어떤 거냐 이렇게 따지면서 들어가면서 극렬하게 지금 저쪽에서 싸우면 다음을 약속할 수가 있어요. 바라볼 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 죽으면 지금 살려고 지금 여기서 정말 좀 비겁하게 굴고 하면은 앞으로는 가망 없는 거야. 선을 너무 넘었죠 지금. 서로 너무 넘었죠 서로. 그러니까 저는 나경원이 사표 던질 때 싸우자는 뜻보다는 나를 달래보라는 뜻으로 그렇지, 저도 됐는데 그렇게 봐요. 그냥 네. 분벌을 내려버리니까 꺼지라고 이래버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선이 넘어서서 이제는 나경원은 정말 죽을 각오하고 가는 거밖에 그러니까 없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은 정말 죽기 살기로 싸우면 지더라도 본인은 살아난다니까. 그 의원님 나경원 전원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세요? 저는 뭐 그 사람 얼굴 쳐다보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있으면서도 너무 재수없어가지고 제가 왜냐면요 방송을 참 어떤 방송이었는데 저를 출연시키고 싶어서 누구 하나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제가 저쪽이 이제 우리가 여당 시절이에요. 야당에서 제가 무섭다고 다 안 나온대요. 그런데 너무 뜻밖의 나경원이 자기가 나가겠다고 딱 나와서 둘이 방송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럴까 그 촉이 좀 있는 거지. 저랑 같이 나왔을 때 주목을 좀 끌 수 있겠다. 그리고 자기가 부탁하는 말을 얘기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방송을 한번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게 보면 뭐 반갑게 그냥 인사하고 이렇게 다녔는데 국회에서는 이제 지나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데 목포 사태가 나고 나서 이 여자가 원내대표였다고. 목포를 간 거야 미친 듯이 사람들을 끌고. 그래가지고는 목포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맞을 뻔했어요. 난리가 났거든. 근데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자기가 원내대표를 너무 잘했다는 거를 손혜원을 자기네가 고발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를 김상재하고 나경원이 원내대표 시절에 고발을 한 거예요. 그게 자기가 원내대표 시절에 잘한 거라 그렇게 해서 제정신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결과가 재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저거를 정말 저기 한번 무고죄로 한번 할까 하는 생각도 있었어. 이렇게 곤란을 겪고 있는데 나경원은 한마디. 근데 지금 곤란을 겪는 거는 뭐 지가 뿌린 씨앗이긴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른 이 사람 같이 좀 오만하고 뭔가 믿는 게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언제나 다른 이제 검사님 출신들 국회의원들이나 또 이렇게 이게 권력에 빌붙어 먹는 이런 이 정치인들하고 달리 좀 뻣뻣해 보기. 약간 나경원이 좀 그랬거든요. 근데 이재화성은 나경원이 그 당시에 그러면 야당 원내대표인데 야당 원내대표가 여당 의원을 고소하면서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는 뭐냐 윤석열 검사 라인들하고 아주 탄탄하게 그 남편부터 해가지고 그렇지. 그리고 자신 있었다는 거지. 손혜원 구속하는 거는. 네, 워낙 이제 그 대학 때 이게 다 이 서교동에서 살았더만 윤석열하고 저 나경원이 그래서 고시 공부도 같은 고시원에서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아주 탄탄한 사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대선 때도 나경원이 다 도왔고 윤석열을 지하치는 거 다 도왔는데 윤석열이 이제 그 부부를 초청했다는 거야 나경원하고 남편 김종 둘 다 뭐 소속대 3명인데
거기에 그 김건희가 껴앉았다가 나경원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게 딱 계산을 딱 해서 맞아. 계급을 딱 나눠서 밑바닥 쳐다도 안 봐. 불가촉. 쳐다도 안 봐. 예. 그냥 그걸 드러내버려. 그래 김건희를 사람 취급했겠냐고 나경원이가 앞에서. 아, 뭐 그렇게까지는 그래서 안 했겠지만 김건희가 맨날 방송에서 얼마나 위험하게 발언을 하느냐면은 김건희가 고쳐서 이쁜 거지 실제 나경원 훨씬 이쁘다는 얘기를 맨날 해. 나경원도 옛날 얼굴하고 좀 다르더만. 그래서 나는 나경원이 사람 대하는 거를 이제 아니까 내가 김건희가 그냥 칼을 갈아서 그러면 그렇게 윤석열하고 친하고 열심히 했던 나경원이 왜 취임식 때 초청 못 받았냐. 그거는 이제 다 김건희. 여기서 시작된 거거든요. 제가 놀랬던 거는 장지원 의원이 나경원 의원 디스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놀랬던 게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이 굉장히 불경스럽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불경이란 말이 이게 조선시대나 아니면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그런 나라에서 쓰는 얘기를 썼길래 중진 의원이 정말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지금 봉건제 사회로 가자는 얘기잖아요. 대통령 왕이라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지 굉장히 놀랐거든요. 지금 사실상 그 정당법에 당대표 선출의 자유권이 있는데 네. 협박을 가하면 다 위전. 지금 나경원을 지금 전체가 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거 다 불법이에요. 지금 다 하는 것들 지금 사실은. 그래서 아마 지금 저 안진거 소장 쪽에서 고발을 해놓는다 그러더라고. 뭐 수사를 하든 말든지 지금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하는 짓들은. 네, 하여튼 나경원 의원은 평생에 당해보지 못한 일을 당할 거예요. 사학 재벌의 딸로서 그야말로 정말 어린 나이에 그 미모에 판사 출신으로 서울법대에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그야말로 지금 이런 꼴을 당하면서 자기 인생에 정말 처음 만나는 그 위기와 수모와 이런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데 제가 나경원 의원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지금 이런 짠한 상황에서는 제가 꼭 조언을 드릴 거는 죽는다 생각하고 싸우십시오. 그러면 다시 살아날 날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너무 김건희를 얕잡아 부른 것 같아. 그렇죠. 이 싸움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토끼 한 마리를 사냥해도 사자가 최선을 다하는데 김건희 그렇게 우습게 보다가는 진짜 가는 수가 있어요. 그 만만치 않은 내가 볼 때 김건희 저거. 제가 하지마. 너무 불안해요. 아니 이게 왜냐면 만만치 않다를 떠나서 이미 지난번에 그 서울의 소리하고 그 녹취록에서도 나온 것 같이 이미 대통령 되기 훨씬 전부터도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씨한테 완전히 잡혀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하잔다로 그 대통령도 나가자니까 나가고 우리가 될 거야라는 확신도 갖고 그 김건희 씨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던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저런 식으로 가는데 어저께 근데 왜 그 국회 격리할 때는 그렇게 올렸다 내렸다 그렇게 손을 그랬대? 그거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그거 좀 문제제기 하던데 근데 그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저쪽에 지금 그 국가의례에 대해서 사고 친 것들이 남의 나라 국가에다가 같이 부르지 않나.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사고 치는 게 저는 아니에요. 어제 가장 큰 대통령께서 가장 큰 실수한 건 이란에 대해서 이란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예. 가만히나 있지 대본대로 있지 왜 그런 왜냐하면 얘기를. 우리 강남에 가면 이란 테헤란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테헤란로가 있고 이란이 굉장히 사이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중요한- 어쨌든 지금 이란이 굉장히 비인권적, 비민주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만 우리랑 굉장히 가까웠던 나라인데 국익을 계산했으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네. 저도 그 이란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진짜 제정신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그 대본에 그 얘기가 있을 리는 없거든요. 근데 왜 자꾸 본인이 애드립을 하냐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란 얘기는 그 이란에서 단빠가 오잖아요. 그래 설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라고 들러대는데 여권 이상했어. 인사들 저 오늘 하태경 보니까 이란은 원래 악의 축이다. 한치도 물러서면 안 된다. 그래서 아니 저러다가 이란이랑 이 우리가 외교를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하냐? 이란이랑 싸울 일이 없었잖아요. 그냥 가서 시비 건 거 아니야. 쓸데없이 가가지고. 그럼 덮어야지. 차라리 이란이라 그러지 않았다. 이런이라 그랬다. 바이든 날리면처럼. 이런이라고? 그렇게 하는 게 나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차라리. 그리고 잘하잖아. 이런? 그런 것들. 이런이라 그랬다. 이런지. 근데 지금 여권에서는 이란을 쳐 죽일 나라로 이란이랑 아니 왜 바람만 싸웠냐? 왜? 아무 이유 없이. 근데 이게요. 지난번에 마찬가지. 지난번 스페인 갔을 때 김건희가 우크라이나 옷 입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렇지. 그것도 위험한 자, 일이지. 러시아하고 대한민국이랑 적성 국가가 아니고 원수 관계가 아닙니다, 이거. 미국이라 그러면 적당히 따라가 주면 되는데 왜 영부인이 거기 가서 우크라이나 응원옷 입고 다니냐. 쓸데없이 러시아한테 시비 건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도 이란한테 왜 시비를 거냐고 지금.
그러면 정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요즘에 이 당이 나치화돼가지고 정정이 안 돼요. 아니 아예. 대통령실에서는 정정을 했는데 왜 자기가 튀어나오냐고. 저 사람 어떡하려고 저렇게 아니, 얘기를 하는 거야. 정정하는 내용이 우리 군인들의 뭐 사기 진작을 했다 그러는데 아니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 파병된 군대가 지금 UAE에 있는데 적은 이란이다. 이란 때려 죽여라. 이 얘기했다는 얘기 아니야 우리 군대한테. 그러면 이란이 그게 설명이 되는 얘기냐고 그게. 하여튼 이제 두 번째 광고. 네, 이제 광고도 해야죠. 네네네. 이번에는 아로마더 광고입니다. 아로마더는 그래도 첫 방송하고 이 고가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꽤 반응이 괜찮습니다. 요 아로마더 여러분들 보시고 저 분홍색 뚜껑, 연분홍 뚜껑에 마음이 설렜다는 분들 많이 계세요. 여기 보시면 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향과 그리고 사은품에 너무 감사한다는 거, 그리고 이거를 여기 이제 이분들이 그 로즈의 그 이 천연 로즈에 대한 그런 이제 가치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하는데, 뚜껑 열자마자 장미향, 그리고 이게 300송이 이상의 불가리아 장미가 들어갔다라는 것, 그리고 유기농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걸 장미 크림이라고 부르대요. 나는 그게 너무, 이게 저기 로즈 오또 크림인데 장미 크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발리는 것, 그리고 이 되직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저도 이렇게 펴바르는데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 촉촉함이 언제까지 갈까 했는데 오후 4, 5시가 지나도 속당김이나 이런 거 못 느꼈다라는 52세 사용자의 얘기였고요. 그리고 이 포장을 뜯을 때부터 너무 감동. 아로마더의 이 테이프나 이런 포장은 정말 정성이 가득합니다, 원래도. 그래서 사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정성을 들였나 봅니다 하는데, 이 대목에서 그 우리 변희재님 이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단 한 문장이라도 좋으니까 변희재 씨로 하여금 자기네 이 댓글을 좀 읽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요 먼저 번. 요 먼저. 제품을 잘 몰라서 여기서 제가. 크림통을 들고 있으면 여기서부터 세 줄만 좀 읽어주세요. 크림통을 들고 있으면 아, 조금 더 영어를 실어달래요. 크림통을 들고 있으면 있으면, 통 밖에도 그래서 장미향이 은은하게 퍼져나요. 장미향. 장미향 정말 좋네요. 크림은 아주 부드럽게 잘 발리고 롤링 조금 해주니 피부에 잘 스며들어요. 제가 지복합성이어서 유분기가 많으면 답답하고 자복은 느끼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건 수분과 유분이 적당해서인지 피부 보호막이 얼굴에 그 다음에 끊어졌다 치고. 장미 크림은 주름 개선까지 해준다니까 따로 아이크림 안 바르고 이거 하나로 전체 듬뿍 발라도 되니 좋습니다. 사은품으로 주신 장미수 미스트도 뿌릴 때마다 절 편안하고 기분 좋게 해주네요. 아 정말 엄지척입니다. 아, 이럴 때는 다시 한번 막 요걸로 끝낼게요. 아 정말 엄지척입니다 할 때, 엄지척입니다 할 땐 조금만 천천히 읽어봐 주세요. 정말 엄지척입니다. 아 조금 엄지척이 좀 느려야 된다고. 아 정말 엄지척입니다. 아 정말 엄지척입니다. 척입니다. 끝. 그만. 예. 저희 이제 좀 마지막 주제로 가볼까 하는데, 네. 노욕의 화신 박지원 전 의원 이야기가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다들 보시나요? 어제 그 기사 해놓으시고 너무 재밌던 얘기 좀 한번 오늘 이제 해보세요. 매불쇼에서 지금 매불쇼 1팀이 수요일날 제가 하고 2팀이 이제 박지원 이재호 노인팀인데, 최욱 씨가 이제 이걸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싸움을 붙였어요. 근데 뭐 붙였다기보다는 이건 정돈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뭐 이분들 최소 10년 전부터 내각제를 추진한다고 알고 있었고, 그거 기사 다 나와요 검색하면은. 최욱 씨가 물어보니까 아, 우리는 내각제를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이원집정제다 그러는데, 아니 박지원 씨는 이원집정제를 독일식이라 그랬다 프랑스식이라 그랬다 막 바꿔대는데, 완전히 다른 제도를 네. 바꾸고 있다는 얘기는 이원집정제에 관심이 없고 실제 내각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독일식이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독일식은 허수아비 대통령 세워놓고 내각제랑 똑같이 하는 거고, 프랑스식은 원래 대통령이 외치라고 총리가 내치했는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90년대 조스팽하고 미테랑이 맨날 쌈박해가지고 사실상 대통령제로 환원시켜서 지금은 마크롱밖에 모르잖아요. 우리가 프랑스 총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는 대통령제랑 거의 똑같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윤석열, 왜 윤석열 때 이렇게 나대느냐, 윤석열은 뭔가 얘기가 될 것 같거든. 이게 보니까 통치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 같고 인기도 없고 술 좋아하니까 당신 인기를 보장해 줄 테니까 술이나 먹고 다녀라, 파티만 하고 우리가 할게, 이 거래를 지금 치는 거야. 이재호 씨하고 박지원 씨하고. 그리고 박지원 씨 자꾸 입만 열면은 특검 안 된다 그러는데, 윤석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특검이거든요. 지금 야당이 169석인데 특검 통과 안 되는 이유는
내각제를 원하는 사람들이 특검을 막아주고 있는 거고 조정원도 마찬가지고 법사에서 막는 사람들. 그래서 절반 이상 거래가 됐고 내각제로 가기 전에 전 단계가 다당제인데 그 중대선거구제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로 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이 넓은 지역에서 막 내려서면 뽑아버리면은 박준혜 이재호 씨는 나가면 3, 4등을 할 거 아니냐 이름값 가지고. 지금 보면 이게 얼마나 교활한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를 들면 목포에 박지원 씨가 3선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떨어져서 네. 지금 김원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목포는 무서워서 제가 무서워서 못 나와요. 박지원 나오면 제가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진도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중대 선거구제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목포 진도 다 통합해버리고. 카페 그거지 바로. 목포 아마 진도를 신안까지도 다 포함. 그렇지. 목포 진도 신안까지 통합하면서 3명을 뽑는다. 아니면 뭐 2명을 뽑는다 했을 때 그때는 자기가 목포에 있는 이 기반이 있잖아요. 기반에다가 자기 고향 진도까지 하면은 여기서 김원희 너도 보내고 나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쪽팔리지 않고. 3등 안에 될 수 있다는 그렇지. 거죠. 3등 안에는. 이게 다 모두가 자기 이기주의예요. 자기 생각을 갖고 지금 이렇게들 하는데 나는 이 사람이 처음 이재명 이 대표에 대한 그 생각들 처음에 말했던 거랑 지금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너무 다른데 이 상황을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깨쳐나갈지 저는 상당히 궁금해요. 야구에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은퇴할 시점에 선수들을 꼭 만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아, 형님 제가 1년만 더 뛰면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거기도 그래. 예, 충분히 2년을 뛸 것 같습니다라고 오늘 하는데 야구 얘기 처음 나와요. 그렇게 말하는 선수가 그 누구도 그 선수가 원한 1년, 2년 시간이 주어져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종범 코치가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세상에 명예로운 은퇴는 없다. 모든 은퇴는 그냥 굉장히 마음 아프고 하기 싫은 거다. 물론 세상에 이제 명예로운 은퇴는 없겠지만 그래도 박수 받는 시기가 있거든요. 이제 떠날 때 박수 받는 시기가 있는데 그 기간을 놓치는 것 같아요. 저는 민주당을 제가 아주 민주당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좀 비판하는 거는 뭐 이재호 씨를 떠나서 박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686 세력들도 오래 하신 분 계시는 오래 하신 분들은 그분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사창의 뭔지도 몰라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자기 지역구 구민의 생일만 알아요. 그리고 경조사만 알고. 그래서 좀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런 분들 역사에 좀 퇴장을 하고 새로운 정치인들이 나왔습니다. 아 역사의 퇴장을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나이 80 가까이 됐는데 네. 이분들이 여든 가까이가 80 둘이야. 넘었죠. 아 이재호 씨도 80 넘었는가 그러는데 이분들이 팬덤 정치를 엄청 비판하면서 팬덤 정치를 자기들이 깨겠다 그러는데 팬덤 없어요. 팬이 없는 노인들이 정치하겠다는 얘기야. 팬이 없는 사람들이 노인들이 원래 하겠다. 팬덤을 미워해요. 그래서 이재호 씨는 팬이 이명박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게 이제 팬덤 정치 깨겠다는 거야. 팬이 없는 노인들이 정치에서. 오늘 그 뉴스공장에 나 출연했을 때 제 앞에 늘 화요일이 그 박지원 씨예요. 근데 굉장히 정정하시면서 머리를 짧게 깎으셨는데 거기 염색을 다 하셔서 젊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이 하는 말은 굉장히 고루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시대에 대한 그 만약에 이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을 이렇게 짤을 만든다면 네. 제목을 겁내지 마시고 박지원 전 원장님 네. 명예로운 은퇴는 없습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짤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매불쇼에서 1팀, 2팀 토론 붙인다 그러더라고요, 문제로. 네. 해보라 그래. 그래서 아무 때나 한다. 근데 그 노인 두 분들이 나오시겠냐 그랬더니 어떻게 하겠다 했는데 1팀, 2팀 토론 붙는 순간에 2팀 해체될 겁니다. 노인팀 해체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지금 뭐 거기 뉴스공장이 선수인데 대표 선수고 그리고 매불쇼 같은 데가 저런 노회한 정치인들이 노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정말 잘못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진짜, 그걸로 먹고 예. 살아요. 그 사람들이. 네, 맨날 아니, 근데 똑같은 이제 어쨌든 얘기하면서. 뭐 1팀, 2팀 맞아요. 붙인다니까 이제 고날이 이제 이분들은 이제 더 이 팀을 운영 못하게 아마 진짜 그분들 얘기하는 거에 그렇게 미래 얘기하면 세대한 얘기가 그거까지. 없어요. 진짜 아니 미래 세대 어차피 얘기가 안 없어요. 나와요. 이 팀 안 나옵니다. 노인들이 나와요. 박지원 그 씨는 나오는 저하고 사람이에요. 글쎄 이게 제가 원래 토론이 막 칭찬하면서 그래 엉겨 붙을 거야. 진짜 나온다니까 제가 그분은. 맞짱 토론 최강이거든요. 이게 제가 근데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말라니까 그냥 이 사람은 나온다니까. 나와서 이제 또 거짓말로 그렇지. 아니 그냥 막
막 너무 칭찬하고 막 이렇게 막 차갑게 이렇게 붙는다니까. 아, 진짜예요. 변희재 씨 너무 훌륭한 글들 요새 많이 보고 있다고 막 이런 식이 나온 거야. 이원집 정제는 저한테는 사기 안 통합니다. 제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이원집 정제는. 풍은아님이 그 아주 좀 멋진 지지자님이세요. 이 캠핑하면서 차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는 분인데 너무 멋있는 분인데 이렇게 많이 또 슈퍼챗을 쏴주셨네요. 박지원 씨가 그 공개에서도 가면요. 박지원 씨가 저랑 점심을 했어요. 한 달 전에. 근데 본인이 보자 그래서. 아, 진짜? 네, 공개에서도 말씀드리는데. 둘이? 네, 둘이. 근데 뭐 딴 얘기는 안 했었고 첫 번째 얘기라는 게 그것도 뭐 본인이 나가서 얘기한 거니까 제가 하는 건데 나는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리는 게 국익이 맞다. 그랬더니 박지원 씨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윤석열이가 잘 가도록 해주는 게 맞다. 그래서 아니 이상한 거야, 아니, 이상한 지금 거야, 야당 그랬어. 아니십니까? 여당이 그래야 되지. 야당은 끌어내려서 정권 교체해야 되지. 정권을 성공시키는 건 여당 아닙니까? 그래서 나하고 의견이 안 맞는 게 하나 있었고 본인이 저한테 그렇게 하더라고. 자기는 돈이 많이 벌었었대요. 미국에서. 근데 그 돈을 다 운동하면서 썼고 돈과 명예 중에서 자기는 명예를 택해서 돈이 없다. 그래서 나보고도 돈을 택하지 말고 명예를 택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그렇게 없으신가? 그랬더니 뭐 돈 없다고 저거는 밥값도 내라 정도. 내가 여의도에서 20년 있었는데 아유 박지원 씨가 돈 없다는 얘기 정말. 참 놀라운 얘기네. 저희 마무리 짓기 전에 이제 곱창 김 얘기 드디어 되는데. 곱창 김은 이 여기서 제가 댓글 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드라마틱한 이 댓글들이 나왔어요. 그동안 이 1년이면 보통 이 300장 정도는 김을 먹는데 그동안 먹었던 곱창 김과는 다른 맛을 느껴요. 그냥 살짝 구워서 밀폐용기에 담아놓고 간장, 깨소금, 들기름 넣은 소스에 쌈을 싸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선물하기 좋은 제품이고요. 지인에게 선물했더니 이제까지 먹었던 김과는 차별이 되는 맛이라고 하더군요. 생으로도 먹어봐야 되겠어요. 좋은 제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화목님인데 유기농 식품만 먹는 친구에게 선물했는데 너무 맛있고 고소해서 굽지 않고 아껴 먹는다고 합니다. 손우머님 덕분에 질 좋은 김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보통 이렇게 양념을 한 김은 이제 쩐 기름과 짠맛 때문에 이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번에 곱창김으로 바꿔봤대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냥 곱창김이 아니라 김성현 곱창김이라고 불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달래가 암영장으로 만들어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네요. 생김으로도 질기지 않고 살짝 구우면 더 고소한 맛. 이 고민했지만 이 곱창김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김성현 곱창김이 더군다나 생으로 먹는 게 좋다고 해서 그냥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이거 아까 제가 보내주신 사진으로 한번 좀 바꿔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여행 갈 때 이 김을 이렇게 잘라 갖고 갔어요. 우리 보여주세요. 그거 지금 보면은 이게 이렇게 두꺼워요. 이게 한 장씩이고 3장을 겹쳤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아이들한테 또 이런 분도 계시네요. 아이들한테 이제 김을 자주 주는데 뭔가 좋지 않은 성분 들었다 해서 좀 미안했는데 이제는 김성현 곱창김으로 해서 안 미안합니다. 그냥 구워서 간장 콕 찍어도 너무 맛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한번 요번 거 하나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곱창김 주문해서 먹어봤는데 그냥 먹어도 깊은 바다의 향과 태양의 단맛이 기가 막히고 곱창김 명성대로 오돌오돌한 식감 또한 너무 좋습니다. 옛날에 좋은 한식집에서 곱창김 나온 거 보고 맛있어서 반했는데 김성현 곱창김 먹어보니 상대가 안 되네요. 게다가 유기농이라니 안심하고 먹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여기 이거는 이쪽이 생김이고요. 이걸 이번에 제가 여행에 가지고 싸가지고 갔어요. 요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상품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단포장으로 해서 한 장에 14장씩인데 이게 겉에 단맛이 돌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먹방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맛을 보세요. 뭐가 다른지. 뭐가 달라요? 안 달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 좀 얇은 것 같습니다. 좀 바삭바삭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결이 안 되네. 다시 답이 나올 때까지 왼쪽과 오른쪽, 왼손과 오른손, 네. 왼손과 오른손. 왼쪽 게 좀 더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네. 아, 난 이렇게 둔한 사람들하고 광고를 하니까 미치겠어. 왼쪽은 살짝 구운 거고 오른쪽은 네. 굽지 않은 아하, 거예요. 네. 이건 날김이고 네. 이거는 살짝 구운 거 훨씬 네. 고소하죠 네. 이쪽이. 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진짜 김 맛을 아는 사람은 날김이 더 맛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보통 날김은 비린내가 나요. 그리고
뻑뻑하거든. 근데 이 김성현 김은 날김도 너무 부드러워요. 이게 곱창김 맞느냐라고 이분들이 할 정도로 이게 이제 천연으로만 한 거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번 양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설 전에는 다 끝날 것 같은데 이미 준비해 놓은 것에 반 이상이 팔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연말까지 여러분들 이미 재구매가 많이 들어오고 있대요. 제 아내가 그 김성현 곱창김을 사서 애들 이제 밥에 좀 싸서 주는데 그 전에는 이게 특징이 소금이 짠맛이 없어서 아이들 먹기 굉장히 건강상으로 좋고 여기서 이 광고는 제가 진심으로 잘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부끄러워서 잘 못해서. 부끄러워서? 네. 광고가 왜 부끄러워? 아니 그것보다 제가 혹시 잘 광고를 못해서 폐를 끼칠까봐 좀 더 잘해야 되는데. 골프 칠 때 오비를 그렇게 내고 하나도 안 부끄러워하면서 왜 광고가 부끄러워요? 네, 아니 좀 잘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뭔가 그렇지 이렇게 않아요. 자연스럽게 네,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이 곱창김은 이제 마지막 화면 한번 다시 올려주세요. 우리가 제가 촬영을 좀 이제 했어요. 제품을. 이게 지금 마지막 장면, 이걸 클로즈업을 해서 가까이 렌즈를 들여다보니까 보석 같아요. 이 소개가 그냥 그야말로 자연의 맛이라는 것들이 이제 어울릴 정도로, 그리고는 이 제품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올해는 이번 1월 말까지만 생산을 하면 끝이 나요. 요거는 한 달에 2달밖에 생산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전량이 이제 거의 다 나가고 아마 지금 그때까지 생산되는 양으로는 이렇게 잘라서 이거를 낮게 포장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안쪽감으로 들고 다니면서 여기서 이번에 아주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팩에다 조금씩 넣어갖고 다니면서 사람들 나눠주면서 제가 샘플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그랬는데 이 곱창김, 김성현 곱창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장복을 정말 계속 놓고 드셔도 될 만큼 좋은 김입니다. 물론 가격은 좀 비싸요. 그러나 그 가격만큼 이상의 이제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김이 너무 싼 것 같아. 사실은 많이 먹는 거에 비해서는 이제 김이 참 좋은 김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좋은 김을 먹어줘야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오늘- 마지막으로 슈퍼챗 싸주신 분들도 한번 언급하고 또 넘어가야죠. 오늘 네, 오늘 또 싸주셨거든요. 아까 한번 읽지 않으셨나? 네, 저기 앞에 추가된 거죠. 네네. 아까 1순위가 강신업이었나? 그 진짜 강신업 배우자님이세요, 맞아요, 그분요? 강신업 윤수엽 TV가 네, 지켜보고 맞아요. 있다. 네. 말 조심해라 이런 거 아니까? 말 조심할 사람 따로 있지. TV가 내가 볼 땐 이 태블릿에 관심 갖는 게 이 사람이 어쨌든 자꾸 이 검사 판공사를 잡겠다 그러니까 박영수를 잡아야 된다 그러진 않나. 그래서 이거 관심 있으니까 이걸로 윤석열을 잡으면 돼요, 강신업이. 네. 근데 진짜 과연 지금 이게 그 얘기를 계속 언지를 주시잖아요. 과연 이 사람이 당 대표가 돼가지고 이제 총선을 거치면서 당 대표를 윤석열을 잡는다라는 걸 김건희와 함께 그렇게 가나? 그런 식으로 좀 몰아가야죠. 그게 몰아간다 그렇게 되나? 그럼 그 다음은 대통령은 어쨌든 지금 김건희인가? 강신업과 김건희가 윤석열 판검사 세력과는 지금 물과 기름이라는 게 나경원 사건으로 드러났거든요. 세력이 완전 달라 이거 지금. 어떻게 연립 정권인데 이제 범무속 세력과 범법조계 세력 아닙니까 이게. 싸움 붙여야죠. 근데 그 다음에는 그러면 지금 안에 있는 그 법조 세력들이 워낙 많잖아요. 국힘에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스탠스를 잡을까? 이기는 쪽으로 하겠죠 그 사람들은 맨날. 아, 그럴까요? 맨날 이기는 쪽으로 하겠죠. 이기는 쪽 법조- 가면 대통령하고 좀 등을 지는 거 그럴 수도 있죠.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거의 한계 왔거든요 이거 지금. 지금 민주당을 그냥 검찰 수사로 협박해놔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지. 원래는 끝나야 되는 사람인데 이 당권 선거 과정에서 굉장한 무리한 일들 많이 벌어지면요 위험합니다 지금. 그러면 한동훈은 어떻게 될까요? 한동훈은 이미 그건 법조 세력에서도 이미 아웃이고. 한동훈은 원래부터 사실은 그쪽에서도 아웃이고. 그래서 지금 이거 태블릿 PC를 한동훈한테 덮어씌우려는 움직임도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만 빠져나오려는 좀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거기서 책임 소재가 거기서부터 4명인데 어쨌든 윤석열이가 걸려면 이건 대통령 정권 날아가니까 한동훈이 다 책임져라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장시와 연결돼 있으니까. 근데 뭐 내가 알기로는 한동훈이가 자기가 자폭해서 갈 사람은 전혀 아니고 남한테 끝까지 가겠죠. 자기가 혼자 덮어쓸 인간은 아니니까. 근데 저는 너무 걱정되는 게 그 강신업이 당대표가 된다고 해서 그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김건희가 나서서 그야말로 자기 쪽 세력으로다가 이제 총선을 진두지휘를 하게 될 텐데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변 대표님 말씀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런 수권 세력 같은 거 썩은 그런 국힘당에 있는 이런 그 검사들 세력 이런 사람들을 걷어내면서 뭔가 쇄신을 하고 개혁을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총선이 지금은 어이없이 우리가 이쪽이 진보 쪽이 이기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뭔가 변화를 보여줄 때 이쪽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아니 그럼 저 왼쪽도 그에 합당한 수준의 더 바른 혁명을 일으켜야죠. 그 혁명을 지금 이재명 그렇죠. 대표가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걸 누가 어떻게 일으키냐고. 지금 그거는 여기서 이재명 뭐- 대표가 기소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여긴 진짜 다 이제 앞으로는 희망이 없어요. 근데 하여튼 분명한 거는 가장 정확히 보는 것은 윤석열 퇴진 운동을 하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시국을 정확히 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이라고 그게 왜 얘기 안 해? 아니, 저는 어제 오른쪽이니까 저 왼쪽 진보 쪽. 아니 그게 쪽 어느 쪽이에요. 쪽을 가릴 건 아니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좀 이제 나중에 프로세스가 다르잖아요. 예. 근데 퇴진 운동을 변 대표 같이 그렇게 리얼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촛불 쪽에서 지금 이 태블릿도 사실 굉장히 다루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데도 안진걸, 김용민 이런 퇴진운동하는 사람들은 지금 자꾸 붙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확히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결국 그 중심으로 뭐 세판 짜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태블릿을 결국은 누가 이것을 입에 올릴까요? 끝까지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끝까지 안 하려고 그러는데 누구 하나 좀 이제 발 빠르고 좀 젊은 층에서 한두 명만 들어주면 이거 쉽게 가거든요. 한두 명만. 그래서 이제 슬슬 작업을 좀 한다 그러더라고 안진걸 소장이. 예. 뭐 저는 민주당 라인들이 없으니까 좀 젊은 국회의원들 좀 잡아서 해야죠. 저희가 또 지금 세 분이 더 야. 슈퍼 챗 써주셨는데 한번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한번 읽어주세요. 네, 캘리포니아님 그리고 난 오늘만 산다님 그리고 김성현님. 김성현님은 아마 김성현 곱창김의 대표님 같으신데요. 제가 2회 때 너무 패를 많이 끼쳐서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너무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 약속대로 이제 1시간 됐으니까 마무리하고 예. 어떠세요? 자, 제 책에 대해서 하면요. 이거는 완성품입니다. 의혹적인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범죄를 사진을 찍어서 집어넣은 완성품이니까 요것만 널리 퍼뜨리면 그냥 그대로 체포를 해버려야 돼요. 이 범죄자들은. 그래서 요거 조금만 좀 교보 1순위만 올려주면요. 1순위? 예, 제가 얼마죠?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얼마죠? 예? 얼마나? 이 책 얼마 한 권에? 19,000원입니다. 19,000원. 19,000원. 어떻게 하면은 1순위를 올리는지 아세요? 저는 뭐든지 살 줄만 알죠. 팔 줄은 모릅니다. 이 사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 책을 네네. 100권을 사자고. 네. 나는 항상 내 주변에 10권 사시지 10권 않았어요? 샀는데 네. 내가 100권 사고 박 기자님이 100권 사면 1등이 되려나? 뿌리는 거야. 사인 받아갖고. 많이 사가서 뿌리고 뭐. 제가 저- 보기에는 네. 하여튼 이거 한번 저도 읽어보고요. 이거 읽어보고 저는 뭐 이 태블릿 PC에 대해서 충분히 변 대표의 주장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권에서 이제 그동안 또 방송 많이 했던 내용들이 좀 정리가 돼 있는 것 다 하죠. 같아요. 다 했던 네.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요걸 보고 또 오늘 김한수 얘기도 또 되게 놀랍네. 네. 김한수랑 술 한 잔 먹으면서 풀자라고 했다라는 유영아 변호사의 그 제안이 되게 놀랍네요. 회유죠, 회유. 뭐 사실상 회유죠. 태블릿 덮고 잘 지내자, 회유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도 그러면 유 변호사의 편을 들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믿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자기를 무죄라고 주장하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박 대통령한테 확인을 해버리려고 그러니까 예, 직접 가서 질의서를 던져서 답변을 해라 이젠 더 이상 뭐 맨날 침묵에 뭐 어쩌고 하지 말고. 정국님 25일에 서울 삼성 아. 호텔에서 출판 기념회 예, 수요일 설 연휴 마친 바로 다음 날 25일 수요일 삼정호텔 오후 4시에 아도니스홀에서 이 출판 기념회를 하고요. 뭐 제가 좀 뭐 설명을 하고 우리 지금 박동 기자가 이제 와주시기로 했고 나가시기로. 안진걸 소장하고 뭐 김용민 이사장, 최대집 회장, 임세은 뭐 부대변인도 오고 뭐 거기 또 갔다가 바로 잡혀가는 거 아니죠? 네, 더 많이 이제 또 부르고 우리 소련 목포 있어. 목포에 있죠. 네, 딱 그럴 것 같더라고요. 예, 목포에 있어서 못 참석하시니까 한 그 자리에서 이제 뭐 많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질문해도 좋고 또 그리고 입장료는 5만 원이에요. 일반인 참석 가능합니다. 그래서 책 2권에 티와 다과를 드립니다.
저희 이제 슬슬 좀 마무리해볼게요. 아 그러네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이 목소리만 나오는 질문자는 누구시냐고. 저는 스포츠 춘추도 아나운서 황서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소리만 지금 나가고 있는데 네. 앞으로도 계속 들려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왜요? 재밌어요? 원래 너무 재밌어요. 뭐가 재밌어? 원래 우리 저 황서희 아나운서. 황서희 아나운서입니다. 처음에 이제 진행 도와주셨던 우리 저 분이 계셨잖아요. 예, 그 PD 분이 회사의 반대로 네, 나오지 못하시고 목소리 출연도 안 된다고 하셔서 2회 때 제가 진행했다가 폭망했지. 폭망하고 이제 우리 저 의원님 오셔가지고 지금 다시 살아났는데 저희 황세희 아나운서가 야구 쪽 저 아나운서인데요. 네. 굉장히 명석하고 똑똑하고. 그 다음에는 네. 야구 얘기를 뭘 하면 좋을까? 스토브리그에서 지금 할 만한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열심히 준비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박 기자님하고 이렇게 야구 한 팀 이루고 우린 정치 한 팀을 이루겠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24일 날 우리. 네, 24일 날 아주 유명한 야구인 한 분 나오시고. 아 몰라 이제 야구 얘기하지 말아 이제. 31일 날 31일 날 목포 때. 31일 때 목포에서 네, 목포 나오시죠. 때. 예. 네네. 24일 아 근데 날 30일이 평일인데 목포에서 해요? 저는 목포에 있어요. 근데 내려오실 수 있어요? 아니 30일 화요일이던데. 네네. 화요일 몇 시에 하죠? 뭐 오시면 저녁에? 오실 시간에 하면 돼요. 제가 30일 저녁에 방송 있더라고. 30일 저녁에 네. 기차 타고 오세요. 그러면은 KTX 타고 30일 저녁에 밤에 우리 12시도 할 수 있어요. 밤에 잠도 아니 31일 날 하신다면서 화요일 날. 31일 그러니까 네. 30일 날 방송 방송이니까 31일 날은 또 저녁에 약속 없어요? 화요일 없애세요. 아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세요. 30일 날 가면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30일 날 밤에 오셔요. 네, 그래서 30일 날 밤에 가면 오시고 방송하고 그리고 그 우리가 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춘추의 스포츠 춘추를 위한 방송인데 이제 우리 이 춘추 전국 시대랑 조금 다른. 이거는 얘기해도 돼요? 내가 어제 그럼요. 방송에서 네네. 얘기했는데. 네네. 우리 제가 그 골프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골프요? 네. 그래서 골프 제목은 변희재 박동희 싱글 만들기. 이렇게 해서 제가 프로골퍼 하나 붙여가지고 그 이제 두 분이 다 샷은 엄청 좋은데 거리도 많이 나고 오비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요새 변 대표가 되게 열심히 연습해서 그 더 잘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박 기자가 좀 낫거든요. 샷이 엄청 좋아요. 안정적이고 장타고. 그래서 한번 이제 제가 재보고 제가 한 2월 첫 주에 제가 네. 먼저 선을 한번 보여서 예, 여성 프로 아리따운 여성 프로 한 분하고 함께 넷이서 한번 해보려고요. 너무 기대됩니다. 재미죠. 너무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프로가 가르쳐 주면서 이제 같이 이제 좀 하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건 또 정치하고 관계 없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프로를 한번 그거 재밌지 않아요? 그거는 한 번 라운딩을 하면은 이게 한 달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긴 정치같이 바뀔 일도 없고 그러니까 1, 2, 3회 해서 아 순서가 내가 매불쇼를 2주에 한 번씩 녹화를 하는데 30일 오후 4시간 녹화겠네. 그럼 5시에 끝나서 6시에 타고 가면은 기차 타고 오세요. 9시에 도착하죠. 네네네. 거기는 이걸로 하자고 이걸로. 네네네.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세 번째 방송도 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제 방송은 아니지만 손혜원 TV도 나갔나요? 네, 지금 손혜원 TV도 아마 나가고 있을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안 했죠? 못 산다. 미디어워치 나갔어요?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미디어치는 아마 제가 해놨기 때문에 나갔을 것 같고. 제가 얘기를 해놨는데 안 했구나. 뭐 해도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증폭하려면은 당분간은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녹화라도 소년 TV에 올려놓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한 네네. 최소한 몇 달은 이렇게 퍼뜨려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럼요. 우리가 뭐 우리 둘 다 구독자는 많아 돈에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가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이 되게 사실 이 중요하다고 방송을 제 그 스포츠춘추 워낙 구독자가 없어서 한 지 얼마 안 돼서 구독자 도움이 많이 늘려주시려고 하는 건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정치적 어떤 좀 발언을 하게 되면 저를 좋아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야구를 좋아하셨던 분들이 저한테 메일을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이제 이런저런 메일을 많이 보내주는데 그래서 제가 진짜 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제가 처음부터 해서 하지 말라 그랬죠. 처음부터 몇 번을 10번을 얘기했어요. 왜냐면 그 야구판이 정치판만큼 무서운 판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를 굉장히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손혜원하고 가까이 하지 네, 마라. 매일 별지랑 가까이 하지 마라. 사인하세요. 네. 근데 뭐 저는 박 기자님은 조심하시고요.
우리야 뭐. 네,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인사.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춘추 황서희입니다. 지난 춘추 전국시대 라이브 1화, 2화에서 슈퍼챗 및 슈퍼스티커로 후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해피님, 슈슈님, 제이기타님, 박성숙님, 풍은아님, SYU님, 자스민킴님, 쑥쑥이님, 윤하니님, 쫄지만님, 엄선이님, 아로마더 김현주님, 별성정님, 동현곤님, 새로운길님, 주주님, 이현재님, 지윤님, 진향님, K춘식이님, 조희정님, 사라님, 무지개님, 구혜영님, 찰리장님, 김현진님, JW 리번님, 제이슨리님, 모스크바님, 선홍님, 블랙워터님, 쩡도라도라님, 성난이님, 애플케이님, 인생참님, 동백이님, 뉴클리어펀치님, 박현수님, 조한나윤님, 상선약수님, 사구뭉치 고래님, 엄마는 외계인님, S정갈자리님, 노수경님, 장산범님, 조한나윤님, 브링힘홈님, 모스크바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발전하는 스포츠 춘추 되겠습니다.